동국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동국대는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400자, 700자를 유지하면서 1, 2번은 단답 지필형의 문제, 그리고 3번은 종합적인 서술,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3번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시문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 대책 등을 제시문을 기초로 종합적인 서술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도시 집중에 대한 전망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해서 제시문을 주제에 따라서 분류하라 2대3의 분류 요약을 단순하게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3번이 출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에서는 문학지문을 출제를 하면서 생태학적 사고를 정리하라 독해 적용의 문제,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소설이죠. 카프카의 변신을 이렇게 소재로 출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역시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가족관계에 대해서 서술하라. 하지만 이 바람직한 가족관계는 역시 제시문을 토대로 추출되는 만큼 독해 적용의 문제, 이러한 형식을 유지를 하고 있고, 문제 2번과 관련해서 배경지식에 탑재된 카프카의 변신을 교양삼아 한번 들어보실 분은 들어보시기 바라겠고, 가급적 문제 1, 2번에서는 키워드를 압축해서 서술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작은 만큼 필요하다면 제시문 가는 이러지 말고 곧바로 키워드만 농축해서 답안 작성하시라, 이런 정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의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지시사항을 주고 있는데, 이 분량이 4회자입니다. 간단하게 압축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생태교육의 필요성이란 측면에서 가와 나가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런데 가와 관련해서는 감정이입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나와 관련해서는 시인의 참신한 발상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서 감상한 뒤 이것이 생태교육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정리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두보시 읽기를 통해서 귀뚜라미 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핏줄이 떨리는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인식의 자각으로 이어진다. 여기까지 서술하셔야 될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산수유 나무의 농사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문학에 있는 문학작품이죠. 좀 더 상세한 해설이 필요하신 학생은 배경지식에 탑재된 문학 파트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겠고, 여기에서는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석을 주고 있는 만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만 정리하게 된다면 인간보다 풍성한 그늘을 들이우는 산수유 나무의 베푸는 농사법, 농사는 누가 짓는 것이다, 인간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수유 나무 또한 어떻게 베푸는 농사법을 짓는다는 사실을 배움으로써 욕심과 이기심의 인간의 농사법에 대한 자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배려의 농사법을 자연에서 배웠다. 즉 산수유 나무도 농사를 짓는다는 참신한 발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베푸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서술이 역시 확장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하게 된다면 학습자와 세계의 일체감을 엿볼 수 있고, 이것은 생태중심 사고라는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육법이 된다. 이렇게 매듭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다라에 드러난 가정문제의 해결 방안을 가나를 논거로 삼아 서술하되 내적,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라. 가정 내 그리고 사회적 자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역시 문제 2번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서 키워드를 농축해서 예시 답안을 선보이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그 모든 키워드를 다 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학생의 눈높이에서 문제 2번만 학원 측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작성하는 답안의 서술 과정에 따라서 문제 2번의 경우 학원 측에서 별도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일단 제시문 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바로 카프카의 변신을 출제하고 있죠. 한양대에서 한 20년 전에
변신의 본문을 출제하면서 논술고사를 고전으로 트렌드를 바꿨던 그런 카프카의 변신을 다시 해석과 더불어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다에서는 가족이 본질적 유대감을 잃고 기능적인 관계로 전락한 모습이다. 이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그 자체로 애정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관계로 맺어져 있어 기능을 상실하면 더 이상 가족이 되지 못하는 개인화되고 부품화된 삶의 양상을 카프카는 변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이것은 내적 요인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제시문 가를 통한 접근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가족은 계약관계가 아닌 정과 유대감에 기초한 천부적 관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대화와 공감을 통해 유대를 형성하고, 구성원은 제각각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겠지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부모가 가난하거나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가족에서 배제될 수는 없는 천부적 관계라는 사실로부터 책임에 앞서 유대라는 본질적 요소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답안을 학원 측에서 전개를 했고, 제시문 라에서는 경쟁사회라는 외적 환경이 가족을 위협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 요인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면 제시문 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국가는 보육 및 노인 복지 등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 등의 과도한 경쟁이 가정을 멍들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자. 이런 식의 해법 전개를 했고, 대학 측에서는 법률의 수정과 개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시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그 부분은 답안 서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것을 분류 요약하라. 이런 식의 새로운 형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입장을 잡아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인데, 한 가지 입장은 대도시 집중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 대도시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그것에 대한 인구 유입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뉴욕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식 기반 산업, 이것이 거대 부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라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주변부 도시 빈민들이 역시 모여들면서 도시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입장이 한 가지라면, 정보통신의 발달로 중소도시로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라가 될 것이고, 다에서는 재택근무 등으로 인구가 분산되고, 마에서는 시공간 제약이 감소되면서 사람들은 쾌적한 중소도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라에서는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이 여기에 더해지게 된다. 그런데 동대 답안을 보게 된다면 이것의 순서를 어떻게 맨 마지막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라는 이러한 매듭 부분을 따로 순서를 뒤바꾸어서 매듭이 될 만한 제시문을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1번과 3번은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을, 2번은 학원 측에서 작성한 답안입니다. 1번입니다. 가는 두보시 읽기를 통해 귀뚜라미 소리를 새롭게 듣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 귀뚜라미 소리가 천진하다는데 공감하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핏줄이 떨리는 감정이입의 경험을 한다.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다는 온전함의 가치, 생명현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배울 수 있다. 감정이입과 생명의 가치, 이런 식의 서술이 있어야 되고, 나 역시 산수유 나무를 농사짓는 농부에 비유하여 자연과 인간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산수유 나무가 인간보다 풍성한 근원을 드리워 다른 생명체를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 이것이 산수유 나무의 농사가 가지는 새로운 의미이다. 이런 참신한 발상은 학습자의 심리와 세계관에 전일론적 변화를 일으키며 전일론적 인간과 세계를 구분하지 않는 이분법에서 벗어난 통합적 사고를 일으키며 이는 곧 생태중심주의 윤리를 통한 인성함양을 가능하게 한다. 1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문제 2번의 답안입니다. 제시문은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단하게만 이렇게 활용하시고 키워드를 모두 답안지에 녹이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에서는 가족이 본질적 유대감을 잃고 기능적 관계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내적 요인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가에서 지적하듯
가에서 지적하듯 가족은 계약관계가 아닌 정과 유대에 기초한 천부적 관계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대화와 공감을 통한 유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물론 가족 구성원은 제각각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겠지만 부모가 가난하거나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가족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책임에 앞서 유대라는 본질적 요소의 회복이 필요하다. 라에서는 경쟁사회라는 외적 환경이 가족을 위협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이는 외적 요인인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는 보육 및 노인복지 등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교육 등의 과도한 경쟁이 가정을 멍들게 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400자 분량의 답안지입니다. 문제 2번에 대한 대학 측의 답안지입니다. 필요한 학생은 화면 중단시키고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3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제시문에는 향후 대도시의 집중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대도시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중소도시도 성장 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가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로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존 의료, 교육, 문화의 양질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연계효과, 접근성이 우수한 대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한 문장에 모든 걸 다 집어넣다 보니까 문장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의 뉴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고소득층 일자리를 양산하는 동시에 저임금의 서비스 직종과 건설업에 거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인구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부연하는 문장을 나누면 문장이 좀 더 깔끔해집니다. 반대로 다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며 재택근무, 소사업자가 증가하여 대도시 집중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마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줄고 스마트워크의 확대로 인해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쾌적한 환경을 지닌 중소도시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라에서는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화 발전을 촉진하는 신규도시 육성 사업을 통해서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연계 효과를 중소도시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대도시 집중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았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서술어가 하나로 다 통일되고 있는데 이게 통일성이 있는 게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 가난해 보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좀 더 다채로운 표현으로 답안 전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